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 썸네일에 제 사진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려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제 유튜브 채널에 사진이 지금 이 한 장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네, 좀 다른 사진을 넣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기존에 제가 이거 느끼 따놓은 사진으로 가지고 왔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조회수에 효과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조금 더 괜찮은 사진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언제 사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좀 많이 들으시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좀 편안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코인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또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준 전문가의 이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그 정답이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추가적인 목표가 전망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주말 사이에 국내에 계신 분들은, 네,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주말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탄핵안 표결 무산이 됐습니다. 8표가 더 필요했는데 그 8표를 얻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체감을 했고요. 그들의 한 표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표만 달라고 하더니 정작 국민들이 필요할 때는 그 한 표 모으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정세가 어떠한들 비트코인은 긍정적인 가격 흐름이 주말에도 이어졌고요. 간만 비트코인이 1분 기준으로 처음으로 10만 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이 본격적인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99,700달러 선을 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4% 하락, 거래량도 전일 대비 0.7% 하락,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3.9%, 이더리움이 13.1%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지금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트럼프 캠프 암호화폐 보좌관으로 임명됐던 데이비드 베일리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페이스 레이스에 있대요. 우주 전쟁에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현물 ETF 덕분에 미국이 됐고요. 그 다음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몇십만 개 단위로 들고 있는데, 지금 데이비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 강대국 자리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위치해 있는데 앞으로 이곳에 한 추가적으로 2개에서 3개 나라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트코인 생태계도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초기 단계부터 채굴이 거의 다 중국 베이스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중국이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하고요. 지금은 다 전면 금지시키고 오히려 중국 은행에서는 금만 사들이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의 좀 입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경쟁이 이어질 건데 여기에 다른 국가들이 만약에 그 경쟁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5자릿수 이상으로는 가져가기 힘들다. 한마디로 5자릿수니까 일십, 백, 천만, 10만 개 단위 이상까지는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전쟁이 본격화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이 디지털 자산 성장과 사용주의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규모에서 비트코인이 시작을 했지만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전통 금융자산 그리고 실물 부동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보시면 과거 2015년, 19년, 20년 엄청난 규모로 이 시가총액이 불려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마이클 세일러도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미국이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적대국의 자산을 제로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적대국은 중국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중국은 계속해서 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산다면 비트코인의 자산은 100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고 금은 오히려 제로화되는 말 그대로 금 자산군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몇천 년 동안 세계에서 이제 금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교환을 해왔는데 한순간에 뭐 바뀌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시대가 바뀌면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실물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지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저희가 뭐 측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치솟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 금의 ETF의 추이만 놓고 보시더라도요. 이 비트코인이 따라가고 있는 ETF의 속도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금의 ETF의 전체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규모까지 오기까지 금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됐지만 비트코인 ETF는 한순간에 1년도 안 돼서 이게 1 기준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대충 금은 한 1000일 넘게 걸렸던 비중을 비트코인이 300일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금을 따라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직 그 금의 최종 ETF까지 가기까지는 조금은 룸이 남아 있습니다만 블랙락을 기준으로는 이미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물량이 금의 ETF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됐어요. 보유량이 이제 110만 개를 돌파했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158조 원대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만 3조 7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의 현물 ETF 매입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일평균으로는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이틀 동안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85억 5천만 달러 정도 지금 채굴자들이 팔았고 그거를 그대로 고래들이 지금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매도한 흐름이 시장에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지만 고래들이 그대로 물량 흡수를 하면서 사실상 큰 변화는 시장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치, 이 전망치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22만 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무려 220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글을 본인의 X 계정에 올리기도 했고요. 만약 마이클 셀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금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자산이 된다면 개당 가격이 정말 몇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100만 개밖에 없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의 기본 가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하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20만 달러만 가더라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 돌파하고 나서 온체인 트랜잭션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대요. 한마디로 이 단기 보유자들의 온체인 트랜잭션도 급증했고 또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도 트랜잭션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10만 4천 달러 부근에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다. 매수 매도세가 활발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부담 라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격 반등 이후에 뭐 충분히 차익 실현에 나서는 사람들의 심리는 시장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압축되거나 뭐 위축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10만 4천 달러 고점에서 이 온체인 거래량들이 급증했다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하나의 매도 압력 라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의 이제 큰 하락은 없는 걸까요? 크립토컨트에서 같이 오늘 아침에 공유해줬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계산했을 때 비트코인이 30%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긴 했는데 이러한 폭의 가격 조정 더 이상 없는 것일지 크립토컨트의 의견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확인했던 ETF 물량은 너무 긍정적이었죠. 현물 ETF로 들어오는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SOPR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다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펀딩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목요일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 이후로 급격하게 많이 정리된 모습 확인이 가능했고, 채굴대 같은 경우도 지난 이틀 동안 급격한 매도량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막 판매를 서두르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높죠. 지금 12월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입금량이 엄청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조정은 특정 이유가 없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의 모멘텀, 이 긍정적인 상승 채널에 대한 모멘텀에는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단기적인 소폭의 조정은 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들어와 있는 이 상승 채널이 하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추세 전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이번 사이클에서의 비트코인의 고점, 원래 내년 여름 정도다라고 사람들이 사이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점점 그 고점에 대한 시기가 조금씩 뒤로 밀려나면서, 이제는 25년 말까지 이 고점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1년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시기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일 가장 또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일 주주총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회사 남는 잉여 자금으로 살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 차원에서 자기들이 사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주들이 요청을 했어요. 주주들이. 너네 남는 현금으로 뭐 다른 거 사지 말고 뭐 회사채, 뭐 국채, 뭐 금 이런 거 사지 말고 비트코인이나 사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주들은 회사 차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사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투자안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종적으로 내일 주주총회에서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당시 이게 지지난달에 나왔었죠. 10월 말 정도에 나왔던 소식인데 그 당시 이사회가 반대를 했었는데 10월 말이랑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했고 그동안 강하게 가지 못했던 리플이라던가 여러 알트코인들이 또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재선에 선임이 되고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다 바뀌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당시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과연 내일은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상장사 중에는 가장 강력한 고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올 한 해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M7의 기업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담게 되는 거잖아요. 또 시장 안에서의 평가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주총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이 4,000달러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3,9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 리플이 다시 시총 3위 탈환을 했죠. 지금은 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2.7달러까지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 알트코인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테더의 비중이 70% 정도가 됩니다. 테더가 월등히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이게 지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비율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을 비교하는 지표인데 이게 하락하는 건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거래소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물량이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은 당분간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피한 반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을 사기 위한 총알은 더 충전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 가격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분석치로 나온 것을 보면은 내년 말까지 이더리움의 강세가 이어지고 최소 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립토블랙 전문가의 차트를 보시면 이 위클리 주봉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저항 돌파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은 무조건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또 보여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모탈 전문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가장 큰 저항이었던 4,500달러의 저항이 깨졌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다 공기 같은 거다. 나머지는 너무 가볍다.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급등도 현재 시각 기준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주말 사이에 추가 급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피어 브랜트가 지금 암호화폐 안에서도 리플이 가장 강력한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핀볼드에서도 리플과 관련된 실적과 향후 전망을 함께 공유를 해줬는데 이미 지난 한 달 동안 리플이 300%의 상승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 3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시장 분석가들은 8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음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이 대칭 삼각형 패턴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한번 에이다랑 리플이 심상치 않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둘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왜 자꾸 둘이 언급하고 가격이 같이 움직이고 그러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 사이에 카르다노의 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스가 직접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하면은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리플이 원래 지난주에 이거 스테이블 코인 출시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출시를 안 했어요. 근데 올해 안에 출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리플 CTO 기술 책임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만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에이다 측에서 리플이랑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과 에이다의 가격이 혹시나 커플링돼서 같은 모멘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코인의 관계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앞에서 썸네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코인 사도 되나요?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 글입니다. 이것도 한 전문가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도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Is it too late? 지금 크립토 사기에 너무 늦었나요? 하면은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했고 이더리움도 4천 달러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완벽한 시기이다. 지금 시장 안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이제 폭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 늦은 게 아니라 그저 paying attention, 그냥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한마디로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이다. 늦은 시점은 없다. 그냥 지금 내가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됐고 알게 됐다면 지금 투자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기이다라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내가 투자하기에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비트가 벌써 10만 달러 돌파를 했는데 내가 너무 고점에 사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과 진짜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never too late, 절대 늦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미국에서 CPI나 PPI 경제지표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통해서 또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80% 이상의 확률로 스물컷 진행한다로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저와 함께 평일에는 매일 시장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